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몰입의 시간입니다. 제가 몰입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건 하루 1시간의 마법이에요. 제일 마음 편한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수동 타이머를 세팅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입니다. 잉잉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한여름 동안 오래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가 제 힐링의 공간인데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이제 드디어 조금 더위가 꺾여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체로는 책을 읽는 게 메인이라서 자연스럽게 영상에서 책 추천도 드릴 것 같아요. 이 첫날에는 셰퍼 커피 에디션 영상을 만들었어야 해서 1시간 내내 포장 뜯고 무슨 생선처럼 펜 손질하고 대본만 썼습니다. 그래도 책을 읽긴 읽었네요. 172번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100 Years of Shepherd라고 해서 셰퍼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다행히도 이때 집중 잘해서 빨리 갈피를 잡고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었어요. 다음날 퇴근이 늦어져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즘 맨날 먹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갖고 왔습니다. 퇴근하면서 사온 올리브 치아바타 빵에 바질 페스토랑 고다 치즈 슬라이스를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먹으면서 책을 보려고 했는데 치아바타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틈틈이 먹는 건 좀 힘들었어요. 이날 읽게 된 건 문구 잡지 온더데스크에서 발행한 6호 상청이었어요. 제가 파랑 좋아하는 게 소문이 났는지 파랑 특집인 이번 호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질문지를 처음에 전해봤고 답을 생각해보면서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는데 지면에 실린 걸 보니까 인터뷰할 때랑 또 느낌이 달랐어요. 인터뷰가 정말 재밌었는데 그 생각도 나면서도 제 생각이 뭔가 매체의 형태로 정제되어서 나가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얘기를 엿보는 기분도 좀 들었고요. 이번 잡지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꼽아보자면 먼저 각종 파랑 잉크 발색. 이게 얼마나 노동집약적인지 전 알죠. 또 세일러 특집에서 트주 만년필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각도를 돌리는 기능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 설명을 읽으니까 엄청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읽기 시작하는 책은 희정의 베테랑의 모험입니다. 이 책은 한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의 몸에 어떤 것이 새겨지는지를 인터뷰해요. 인터뷰를 한 대상이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좁은 특정한 일들이고요. 우리도 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역으로 내가 일에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대체로는 안 좋은 게 많은데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혹사당해서 생기는 변화도 있고 정신적인 직업병도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서 인터뷰한 몸들은 그 중에서도 되게 특이해요. 한번 보세요. 빌딩에서 로프를 타시기도 하고 조산사, 세신사, 식자공까지 일의 묵직함에 울림을 느낀 책이었습니다. 이번 책에서 인덱스 쳤던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신을 최고라 자칭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저마다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선이 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한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로프공 김영탁 씨를 인터뷰한 것에서 장비 가방을 묘사한 부분.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실리콘이 덕지덕지 붙은 가방이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뿌듯한 가방인 것. 이 진정한 명품 가방인 거죠. 어렵겠지만 저도 추구하는 바입니다. 또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만약 1만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정진을 하면 장인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좀 더 수월하게 1만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거 저도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슬럼프에서 잘 회복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마필 관리사인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자세가 좋아야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체력과 자세의 중요성을 생각 중이라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수어, 농인의 언어체계는 또 다른 문법이 있다. 비가 오다는 기존의 관습적인 표현인데 시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언어체계에서는 비 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만년필을 쓰는 사람이라면 또 공감할 수 있을 말 같기도 해요. 줄리 앤 줄리아라는 영화에서도 요리에 관해서 비슷한 말이 나온 적 있죠. 바깥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릴 때는 요리를 할 때는 완벽히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작은 세상을 구축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배우를 직업으로 하는 분의 인터뷰 얘기였는데요. 배우도 그렇고 모델도 그럴 것 같고요. 세상에는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게 직업인 분들이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성수동에서 Non-Fungible, 대체 불가한 당신의 이야기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NFT처럼 Non-Fungible Actor, NFA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재밌게 봤던 전시입니다. 여기서도 배우는 기껏해야 출연할 작품을 고르는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게 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배우들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로 짧은 영상 작품을 만들어서 함께 볼 수 있게 했었어요. 이 대목을 읽으니까 NFA 전시가 생각이 났어요. 역시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재밌었던 책입니다. 이날은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좀 힘든 하루였던 날이라 오늘은 좋아하는 걸 보기로 합니다. 네, 역시 톨킨이죠. 톨킨의 미완성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집이라서 부분 읽기에도 좋거든요. 원래는 제3시대 중에서도 곤도르와 로한의 우정을 읽으려고 했는데 책갈피가 꽂혀있는 위치를 보니까 저번에도 여기를 읽다가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딴 걸 읽어봅니다. 반지의 제왕으로 나온 분량에 해당하는 절대 반지의 수색과 아이센 열목 전투예요. 제일 반편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톨킨 책 특 뒤에 지도가 붙어있다. 이게 주기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은근 까먹어서 지명이 나오면 최대한 지도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갑니다. 이게 제 진정한 힐링 코스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몰입의 시간 시작한 걸 어떻게 알고 친구가 독서대를 보내주었어요. 라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체리나무로 만든 아주 묵직한 독서대입니다. 이전에 독서대를 몇 번 구매했었는데 돌아 책은 그냥 손에 들고 읽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때까지 제가 사용한 것 중에 일단 제일 예뻐요. 부자재도 플라스로 되어 있어서 정말 예쁘고요. 그래서 모처럼 아침에 출근하기 전 30분간 독서를 해보았습니다. 뭔가 새 책 제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일본 제국대 자이니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얼핏 들었을 때 어감이 조금 세게 느껴지는 것의 반전으로 그냥 제1이라는 뜻이에요. 자이니치란 일제강점기 때 여러 이유로 일본으로 이주를 하고 이후로 계속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 또는 그 후손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국정면에서 되게 붕 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모든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 됐다가 해방이 되면서 그게 취소가 됩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상태인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조치한 그 다음날 바로 일본이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는데요. 거기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정의를 해요. 일본 헌법 토대가 된 미국 헌법에는 인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지음으로써 일본에 살고 있더라도 국민이 아닌 조선인들은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일종의 난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가 차원의 거대한 저기가 느껴지죠. 그 와중에 대한민국도 북한도 자이니치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어디에도 완벽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자이니치들이 그 이후 70년 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나를 들려줍니다. 이날은 치플레라는 스플레질감의 치즈케이크를 사와서 먹으면서 읽었어요. 보송보송해서 가볍게 먹기 좋은 치키였습니다. 책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채 다음으로 올해 감명 깊은 책이 이거였어요. 왜냐면 단순히 일본 놈들 정말 나쁜 애를 넘어서서 과연 나는 내셔널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앞에서 말한 국민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특수한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이게 특히 강하대요. 한국인,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은 정말 강력하지만 의외로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전형적인 같은 국민의 정체성은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명 주류들이 서로를 보며 감지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런데 대학만 와도 생긴 건 저희랑 똑같지만 외국에서 엄청 오래 살아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친구, 그리고 완전 일본인인데 완벽하게 한국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살 친구, 부모님은 혼혈이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완전 한국 스피릿을 가지고 있지만 생긴 건 전통의 한국인상이 아닌 친구, 내가 생각하던 한국인, 외국인의 이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겹겹이 다층적인 존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 또한 너무나 완벽하게 공동체 의식을 내재한 한국인이면서 부끄럽지만 그 차별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자이니치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생김새가 한국과 흡사하다 보니까 그 구분과 차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평소에 우리가 하는 밸런스 게임보다 훨씬 미묘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이름 플러스 일본 국적과 일본 이름 플러스 한국적 가운데 어느 쪽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읽고 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자이니치에게 어느 국적을 선택할지 잘 고르게 해주는 게 아니고 국적에 상관없이 내셔널리즘과 식민지주의를 극복하고 주류의 틀에 완벽히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되죠. 이 책 하나를 읽었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잘 몰랐던 편협함을 깨닫고 시야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꼭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의 파생독서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일본어 공부를 계속 가늘게 하고 있는데 역시 시험인간으로서 수업 목표가 있으면 확실히 좀 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 12월에 치는 JLPT 3급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잘 없는데 그중 하나가 한자예요.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도 잘 몰라서 언제나 조금씩 고생하는데요. 3급부터는 이제 한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로서는 큰 도전입니다. 한자를 하니까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확실히 이해도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벌써 뿌듯한데요. 한번 열심히 공부해볼게요. 생각보다 일본 제국대 자이니치에 대한 나레이션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간이 너무 많고 여유가 너무 넘쳐서 몰입을
4시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저녁 시간에 역설적이게도 열심히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1시간 내는 게 무리라고 느껴질 때도 꽤 있지만 쌓인 후에 돌아보면 은근히 내 자아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인쿠님들도 이 모습이 좋아 보인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보세요.